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영부재TV의 형 김창경. 동생 전승배입니다. 네, 저희가 저번에 이제 계약 때 필요한 서류와 이제 체크리스트들을 저희 준비를 했는데 네, 오늘은 잔금 때 필요한 서류와 이제 체크리스트를 정리를 할 거예요. 네네네. 네, 매도인과 매수인 편은 다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공인중개사 편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잔금 때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네네. 이게 저희가 또 편을 또 나눴는데 네. 이것도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잔금을 앞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싶어요. 오히려 네네. 보시는 분들이 편하게 볼 수 있게끔 네. 저희가 그 사이드에 맞춰서 이제 준비를 했고요. 근데 공인중개사 편을 이제 설명을 하자면 잔금일날 공인중개사의 역할 굉장히 많죠. 네, 매도인이 돈을 잘 받고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또 이제 잔금 당일날 임대료나 관리비 또 이런 뭐 공과금 등을 다 정산을 할 수 있게끔 서류로 정리를 또 해주고 그 잔금일 전에 등기 이전할 법무사, 근저당권 설정할 법무사 이분들과 다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대출이나 이런 것도 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게 공인중개사 역할이라서 네. 굉장히 할 게 많습니다. 만능이에요. 매도인과 매수인의 네네. 그 잔금 계약이 좀 원활하게 끝나는 것까지 또 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네. 은행과도 또 연락해야 되고 네. 법무사랑도 연락해야 되고 또 중간에 뭐 세금적인 문제가 있으면 또 세무사 분들이랑 또 연락해야 되는 네네. 경우도 또 있죠. 그리고 네네. 또 특약사항에 또 조건이 있다. 또 그 조건의 이행 여부를 계속 체크를 해야 돼서 굉장히 바쁩니다. 네, 사실 뭐 저희가 이거는 또 그냥 일반 계약으로 했었는데 뭐 명도 부분이 있다던가 또 아니 뭐 임차인을 또 뭔가 이렇게 맞춰야 되는 조건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으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분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네, 네네네. 잔금일날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 정말 큰 후폭풍이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큰 준비를 하셔야 돼서 좀 약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또 필요 서류인데 사실 공인중개사 분들이 더 바빠요. 이제 오전에 이제 매수인 분들이 다 확인할 수 있도록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또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등기부등본 토지랑 그다음에 이제 건물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토지 대장, 네, 건축물 대장 이것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잔금일 당일날에 매수자분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이나 이런 것도 또 체크를 하셔가지고 발급을 또 받으셔야 되는 네, 부분이고 아침에 바로 오자마자 발급을 받으시죠, 일반적으로. 네, 그다음에 이제 잔금정산서를 또 준비하셔야 돼요. 사실 이거는 제가 뭐 매도인 편, 매수인 편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일날에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미리 뭐 잔금일 기준으로 임대료랑 관리비를 안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매도인이랑 매수인이 서로 이거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 이제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잔금정산서 완성된 본을 또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서류는 거래신고 필증이 또 필요한 거고 이건 뭐 다음에 또 말씀해 주실 거고 근데 또 마지막으로 또 저희가 또 준비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준비 안 하실 텐데 저희는 임대차 확인서를 또 준비를 합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 건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잔금을 하기 전에 임차인들을 또 만나서 저희가 이 임대차 계약서 내용이 맞는지 여부를 또 체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의 필요 서류를 또 미리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계약 때보다 잔금 때가 굉장히 바쁘고 손이 많이 가고 네, 네. 신경 쓸 것도 진짜 많고. 네, 맞습니다. 네네. 네, 이제 여태까지 준비 서류를 설명을 했고 네네네. 체크 사항 중에 좀 행동 요령 이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네네네. 거래 신고 필증을 발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네, 직거래가 아닌 이상 공인중개사가 이제 중개를 한 경우에는 거래 신고 필증을 공인중개사가 보통 발급을 받게 되는데 네네네네. 네, 매도인 인적 사항과 매수인 인적 사항을 적어서 이게 얼마의 거래가 됐다라는 그 거래 신고를 하는 거예요. 네네. 계약을 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네, 예전에는 60일이었는데 최근에 30일로 됐죠. 바뀌었죠. 네, 그리고 주택이 들어가 있는 경우 이건 뭐냐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자금 조달 계획서 내게 된 지가 좀 꽤 됐어요. 네, 그 네. 좀 주택에 관련돼서 좀 규제가 나오고 나서 네, 이 서류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요즘에 워낙 그 주택을 멸실을 하고서는 이제 신축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좀 자금 조달 계획서도 서류를 또 많이 준비를 합니다. 네, 네. 솔직히 거래 신고 필증 같은 경우에는 그냥 클릭 몇 번 하고 이제 입력만 하면 되는 건데 자금 조달 계획서는 매수인분의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당일날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래 신고 필증 30일 이내니까 30일 때쯤 해야지라고 하면 못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계약을 하고 나서 한 3주차가 됐을 때는 슬슬 거래 신고 필증을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네네네.
여기까지 또 계약하고 나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었었고 네네. 이제 다음은 잔금 일주일 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잔금 당일은 그 다음에 말씀을 한번 드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임대차 확인서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이거는 저희만의 좀 임의 양식입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가 왜 만드냐면 저희가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서는 그 계약서를 또 작성을 하지만 실제로 임차인을 저희가 만나봐야지 이거를 좀 매수인분한테 또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릴 수 그렇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임대차 확인서 양식을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이 임대차 확인서를 만들 때 저희가 좀 체크할 내용은 뭐 임대차 기간, 보증금, 뭐 임대료, 그다음에 이제 임대료 납부일이 언제 하는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또 정확히 체크를 하고 저희 양식을 써서 직접 임차인들한테 도장을 받으러 갑니다. 네, 근데 이거는 뭐 의무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네네. 저희가 이제 임차인들을 또 만나서 건물이 또 거래가 됐다고도 말씀을 드리고 저희 또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혹시 건물의 하자 같은 경우 네, 이게 혹시 뭐 임차인들이 여기서 그 임차를 하면서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 건물 이제 매도자가 매수자한테 전달하지 않은 매도자가 공인중개사한테 전달하지 않은 임차인들만 하자가 어떤 게 있는지 미리 체크를 하기 위해서 또 가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일주일 전에 저희가 임대차 확인서를 들고 임차인들을 만나는 부분이 있고요. 계약이랑 잔금은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잔금일은 정해져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매도인이랑 매수인분이랑 이 잔금일 날에 시간이 언제를 할 건지 정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그 법무사분이 그 해당 구청으로 또 가서 이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한 10시에서 11시 사이로 네, 오전에 하게 됩니다. 네, 잔금 시간을 또 조율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공인중개사분은 그 매수자 법무사 등기를 하신 법무사가 있잖아요. 법무사분과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쵸. 매도자의 컨디션이나 매수자의 컨디션이 한국인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외국인일 수도 있어요. 저 이번에 등기한에 네. 그 아포스티유 봤는데 막 2주 넘게 걸리더라고요. 네, 네네네. 네. 그래서 매수자 법무사분이 이 서류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미리 요청을 해주셔야 네. 미리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 대사관에서 서류를 받아줄 수 있고 그쵸, 또 파산되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뭐 파산관제인과 연결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돼서 항상 일주일 전부터 매수자의 법무사분과 서류를 계속 체크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이게 맞습니다. 늦게 진행되면 잔금이 등기소에 등록이 안 될 정도로 서류가 누락될 수가 있거든요. 등기관이 이렇게 안 된다고 이렇게 이 서류 이제 좀 백시키는 경우가 네, 또 많으니까 바로 내버리면 그날은 등기를 못하는 엄청 네. 큰 사건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서류나 이런 매수자 법무사와 등기 관련돼서는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줘야 됩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네네. 또 여기까지가 이제 공인중개사분이 일주일 전에 좀 준비를 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네네. 그 다음에는 이제 잔금 당일입니다. 잔금 당일날에 또 저희가 필요서류 내용이랑 또 거의 비슷하긴 해요. 네, 잔금 당일날에 이제 뭐 등기부등 뭐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이랑 발급받아서 미리 서류 준비를 해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잔금정산서 도장을 또 찍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잔금정산서를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 또한 그 매도자랑 매수인이랑 이미 협의가 다 끝난 상태에서 잔금정산서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고 여기서 또 추가되는 부분은 그 이제 공과금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네. 전기나 수도, 가스 같은 경우에는 그날 당일날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그 공인중개사분들이 해당 건물에 가셔서 계량기를 직접 체크를 한 다음에 뭐 수도사업소나 뭐 한국전력공사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날 당일 날짜로 이사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정산한 금액을 이제 잔금정산서에다 기입을 해서 이제 매도인이 또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게끔 금액을 또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건물이 멀리 있는 경우는 진짜 한 7시, 8시부터 아침에 가서 계량기 보고 이사정산을 하고 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도 정산을 해야 되니까 네. 약간 애로사항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 꼭 해야 되는 일이긴 합니다. 네, 너무 멀리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 뭐 양해를 구해가지고 그 전날 저녁에 가가지고 미리 체크하신다, 뭐 계량기만 체크하고 그 다음 날에 확인하셔도 되니까 네네. 이 정도까지 이제 그 잔금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잔금일 당일날에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네네네. 네, 이게 잔금정산서까지 또 체크가 다 됐으면 그다음에 이제 그 매도인이랑 그 매수인이 또 가져오신 또 서류들이 있을 거죠. 그렇죠. 준비했던 서류를 법무사분이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이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네네. 이 법무사분들이 이 서류가 맞는지 내용을 다 체크를 한 다음에 등기소를 또 가셔서 바로 또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안내를 또 해줘야 되는 또 부분이 있고요. 네네. 공인중개사분은 매수인이 등기를 하는 데 있어서 중개 수수료 세금 계산서가 필요하거든요. 아, 또 양쪽에 또 이렇게 끊어드려야 되니까. 네, 네네네. 네. 특히 매도인분은 좀 나중에 끊어도 상관없긴 한데 매수인분은 등기를 칠 때 그 네네. 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 그쵸. 그래서 미리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서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을 해주고 법무사분이 출발하기 전에 그분한테 같이 계산서를 드려야 그 수수료도 취득가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도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잔금이 이제 다 끝난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걸 이제 매수인이 다 인수인계를 또 받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건물주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공인중개사분들도 끝난 게 아닙니다. 등기가 이제 넘어가는데 뭐 빠르면 한 3일
또 이틀 정도 걸릴 수도 있고요. 늦으면 또 일주일이 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체크를 하셔가지고 등기가 이제 변경이 됐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등기를 발급을 받아서 매수자분한테 이거를 또 확인을 시켜주는 것까지가 이제 이 공인중개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될 체크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건물 계약에서 이 정도만 준비를 해도 뭐 큰 실수 없이 준비를 할 수 있는 거라서 빌딩 중개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제 저희가 또 매도인 편, 뭐 매수인 편, 공인중개사 해가지고 장금을 또 나눠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한테도 이제 어떻게 하냐고도 팀장님한테 또 연락도 오셨던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이 영상을 또 보시면서 이제 장금에 대해서 조금 문제 없이 원활하게 또 잘 마무리가 됐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 영상을 또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네,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누락된 사항이나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네. 저희가 최대한 성의 있게 댓글을 남겨서 궁금증을 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네, 여러분 저희는 뭐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한번 하고 가야죠. 네. 저희 영상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